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밴쿠버 신규 분양 퀸 서수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밴쿠버 신규 분양 총정리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분양권 투자, 좋은 기회인가 아니면 위험한 도박인가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온전히 분양권 구매를 시세 차익을 올려서 나중에 완공되기 전에 분양권을 팔아서 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분들 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요.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분들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이 분양권을 팔아서 내가 시세 차익을 올려서 이거는 좋은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마켓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데 이건 좀 위험한 도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두 그룹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앞으로 밴쿠버 부동산 마켓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동안 앞으로 많은 신규 이민자들이 이제 밴쿠버로 이사를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주택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공급보다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학생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워크퍼밋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계속 살고 계시다가 영주권자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한 3, 40년 동안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서는 주택을 그렇게 열심히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뭐 렌트비도 너무 많이 비싸고 그리고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는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안 지었던 집을 갑자기 막 짓는다고 해서 그 수요를 다 감당하기는 그걸 캐치업 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를 포함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도 계속 안타깝기도 하고 좀 특히 이제 첫집 주택 구매를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너무 힘든 마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그 분양권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시세 차익을 보셔가지고 이제 팔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몇 가지 꼭 이제 리스크를 안고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그 판매할 때 마켓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지를 하시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매 제한에 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분양권을 파는 데 드는 추가 비용,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얘기해 볼게요. 우선 시세 차익을 내고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만약에 내가 전매로 팔지 않다고 하더라도 완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조건이 된 상태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 전매로 팔아야 되는 시기가 보통 완공 한 1년 전부터거든요. 그리고 한 3개월 전까지. 그 시기에 마켓이 어떨지 몰라요. 마켓이 사실 월마다 바뀌고 뭐 주마다 바뀌고 하는 요런 이제 아주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마켓 상황에서 내가 이 전매로 팔아야 되는 그 시기에 마켓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마켓이 좋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차라리 그거를 완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리세일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가지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매 제한에 관한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개발사가 이제 본인들이 아직 그 유닛들을 다 판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매가 나오면 이제 완전
그 다이렉트 경쟁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솔드아웃이 되기 전까지는 전매로 판매하는 거를 금지를 합니다. 물론 계약서 조항을 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대부분의 개발사가 우리가 95% 아니면 98% 아니면 100% 이상 다 유닛을 팔기 전까지는 전매를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또 개발사마다 전매를 좀 너그럽게 허용하는 그런 개발사가 있는가 하는 반면 좀 되게 타이트하게 그걸 규제하는 그 개발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 있는 리얼터와 이제 상담을 받아 보시고 꼭 이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거기뿐만 아니고 이제 전매 피도 있기 때문에 그 전매 피에 대한 정보도 꼭 알고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분양권을 파는데 드는 추가 비용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전매 피가 보통은 2에서 3% 정도, 판매한 가격의 2에서 3% 정도,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이제 팔 때는 이제 셀러가 이제 리얼터에 커미션을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고, 추가로 변호사 공증인 비용까지 이제 추가로 드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시고 이제 분양권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좋은 예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 부동산 분양권 구매로 이제 그걸 다시 되팔아가지고 많은 이제 수익을 얻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전에 분양권을 한 40만 불 정도에 구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디파짓 한 6만 불 정도를 내셨고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전매로 파셨는데, 그때 당시 판매할 때 저희가 50만 불 정도에 판매를 했고요. 그래서 한 10만 불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났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리얼터나 전매비나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서 실제로 한 2만 5천 불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 한 7만 불 정도를 수익으로 이제 얻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투자였죠. 그래서 실제로 그 분께서 투자한 금액은 6만 불이었지만 6만 불의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그런 수익을 3년 만에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투자에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꼭 분양권 투자는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저는 리얼터로서 많은 전매도 하고 분양권도 해봤잖아요. 특정적으로 이제 나중에 전매로 잘 팔리는 유닛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목적으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꼭 그 경험 있고 실력 있는 리얼터에게 상담을 받아서 본인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거에 맞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같이 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인 분양권 투자 좋은 기회인가 위험한 도박인가를 주제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결국에 내가 어떻게 미래의 마켓을 보는지에 따라서 이 결정은 날 것 같은데, 어쨌건 이 분양권 투자를 하시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리스크에 관련돼서 좀 어세스먼트를 좀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경험 있고 그리고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리얼터와 상담을 통해서 꼭 좋은 유닛을 구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강의, 네 번째 강의, 분양권 얼마짜리 제가 구매할 수 있을까요? 하는 버짓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